제가 진행할 세션은 InnoDB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InnoDB 클러스터가 사실 요즘 가장 HA에서 MySQL 팀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박혜선 차장님 세션에 질문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레퍼런스를 여쭤본 분이 계셨는데 레퍼런스는 사실 글로벌하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뒤쪽에 이제 InnoDB 클러스터가 나온 시점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이제 꽤 오래된 그렇게 금방 나온 솔루션은 아니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뭐 싱가포르나 다른 데 굉장히 많이 디플로이가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곳이 디플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상세한 고객명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뭐 NDA를 걸고 있기 때문에 고객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서 이미 디플로이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InnoDB 클러스터도 HA 솔루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InnoDB 클러스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HA 옵션을 보면 MySQL 레플리케이션이 있고 레플리카 셋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뒤쪽에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토폴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어싱크로너스 방식으로 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양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 MySQL 애플리케이션이 뭔가 제한을 두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체인 방식이라던가 서큘러 방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구성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적혀 있는 거지. 사실 여기는 데이터에 대한 컨플릭트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전혀 가만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객이 잘 정리를 해서 각각의 서버를 복제를 할 때 업무별로 나누지 않으면 데이터가 이제 엎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레플리카 셋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다 작업, 배포라던가 이런 게 작업이 됐었는데 InnoDB 클러스터 이후에 InnoDB 이 레플리카 셋이 나오면서 MySQL 쉘을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가 된 건데 결국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MySQL 레플리케이션과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오라클의 클러스터웨어와 함께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레드햇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클러스터 스위치라던가 이런 걸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셋업을 하는 거고요. 요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도커를 쓰신다던가 아니면 쿠버네티스 환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중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InnoDB 클러스터 자체가 그룹 레플리케이션이랑 MySQL 라우트를 들고는 있지만 얘를 세트로 사용을 하시지 않고 각각을 수동으로 이제 우린 디플로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도 조합을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InnoDB 클러스터 같은 경우 뒤쪽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ySQL 클러스터 캐리어 그레이드 에디션이라 CGE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MySQL 앞에 있는 건 다 MySQL 서버 기반이세요. 근데 MySQL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인메모리 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링 솔루션이다 보니까 조금 아키텍처라던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조금씩 다르세요. 그래서 MySQL 클러스터 캐리어 그레이드 에디션은 인메모리 베이스의 쉐어드 납빈 구조로 동작하는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솔루션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서드 파티를 제외한 전체 솔루션을 MySQL 팀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MySQL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프리미어 서포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전체 스택 자체가 오라클 마이스퀘어 엔지니어링 팀에서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포인트 서포트가 되죠. 그냥 한쪽에 연락을 하시면 전체가 지원이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복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동기식으로 또는 반동기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어싱크로너스, 세미싱크로너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비동기식인 거는 말 그대로 마스터의 커밋이 일어나는 거는 슬레이브의 데이터가 반영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는 이제 마스터에서 이루어지고 읽기는 마스터랑 슬레이브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이제 로드를 분산을 하기 위해서 읽기는 슬레이브에서 주로 하고, 굉장히 시간적으로 바로 쓴 다음에 바로 읽어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마스터에서 읽는 형태로 시장에는 많이 플로이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존 방식인 바이너리 포지션 방식도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5.6부터는 GTID를 사용하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앞에 설명드렸지만 뭐 라우터라던가 아니면 그룹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노디비 클러스터라든가 쉘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하시려면 GTID가 베이스가 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고요. 자동 페일오버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나왔던 MySQL 유틸리티에 있는 페일오버라는 유틸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서드파티 솔루션을 사용해서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 이제 터미놀로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MySQL 8.0.22 버전부터는 스타트 슬레이브라는 게 디프리케이티드가 되고 대신에 스타트 리플리카라는 명령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디프리케이티드를 한다는 말은 그 버전에서는 아직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얘는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다가 다음 메이저 버전이 나오면 얘는 리무브가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티브 스탠바이라고 더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액티브 패시브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해서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 스토리지를 가지고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클러스팅 소프트웨어 부분이 다른 거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뭐 오라클 클러스터웨어 리눅스라고 하면 오라클 클러스터웨어를 구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레드 CS나 윈도우즈 클러스터링 같은 걸 사용하실 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요거는 OS였지만 사실은 스토리지 레벨에서 이런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기도 하거든요. 베리타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MySQL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페일오버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액티브 스탠바이다 보니까 한 대는 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룹 애플리케이션은 이노디비 클러스터의 핵심이고요. 따로도 사용이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티브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싱크로너스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여기 보면 뭐 virtually synchronous replication이라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eventual synchronous replication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다 싱크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탄력적이라는 말은 이제 부하가 늘어나면 그거에 맞춰서 서버 대수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오토 페일오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우터 부분은 뒤쪽에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MySQL 클러스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노드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이 점점점이 있는 이유가 대부분은 저희가 권장하는 게 물리 서버가 나눠져 있는 걸 권장을 드려요. 클러스터를 디플로이 했을 때는. 그래서 위쪽에는 SQL 노드 또는 API 노드가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는 데이터만 저장된 데이터 노드가 있어서 두 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가 나눠서 분산 방식으로 들어가요. F1의 데이터가 여기에 액티브 데이터는 노드 1에 있지만 인액티브 데이터는 F1에 있어서 노드 1이 죽었을 때 노드 2가 그 데이터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9.999의 가용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단일 장애 지점이 없습니다. 스토리지도 이제 공유 스토리지를 쓰지 않고 리플리카 형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고 자동 페일오버가 제공이 되고 서드파티 솔루션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스토리지 엔진이 이제 앞쪽의 솔루션들은 다 InnoDB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MySQL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NDB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을 하세요. 메모리 방식이다 보니까 스토리지 엔진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nnoDB 클러스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5.6.0 6.10부터 진행이 돼서 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 오라클도 그렇지만 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연구소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개발을 해보고 그 중에 프로덕션화 해도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GA를 만든 다음에 프로덕션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룹 레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A는 5.7.17 버전에 이미 났습니다. 근데 InnoDB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8.0의 GA가 나다 보니까 이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두 버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터미놀로지가 이 장표에도 사실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장에 가도 섞어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룹 레플리케이션이 나올 때부터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스터랑 슬레이브는 저희가 원래 사용했던 터미놀로지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까 8.0.22 버전부터는 소스랑 리플리카라는 터미놀로지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랑 프라이머리는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컨더리 슬레이브라고 이야기하는 게 리플리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리카는 당연히 리드 온리 노드를 말하고 소스 같은 경우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 노드를 말을 하는 거고요. InnoDB 클러스터를 하나로 정의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분산 방식의 HA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레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잖아요. 근데 레플리케이션이 못해줬던 부분이 뭐냐면 수동으로 페일 오버가 됐어야 됐어요. 폴트 톨러런스도 안 되고 그래서 액티브 업데이트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InnoDB 클러스터라는 제품으로 나와서 HA 솔루션으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InnoDB 클러스터가 뭐인지가 개념이 잡히실 것 같아요. InnoDB 클러스터를 사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구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InnoDB 스토리지 엔진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여야 되고 PK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뒤쪽에 이제 싱크 맞추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애가 먼저 트랜잭션이 처리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PK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테이블이 PK가 있어야 되고 GTID가 이네이블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분산이 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쉐어드 나팅 구조로 모든 노드가 동일 데이터를 갖고 있는 형태거든요. 복제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스테이블하고.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로그 B는 당연히 설정이 돼야 될 거고 로그 슬레이브 업데이트 같은 건 멀티 마스터 모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가 온이 돼 있어야 되고요. 빈로그 포맷이 로우 포맷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믹스들을 사용하시는 케이스도 있고 한데 사실 5.7부터 로우로 했을 때 성능을 굉장히 개선을 많이 하고 있어요. 8.0에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로로 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정도이고 요거를 사용하실 땐 반드시 로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GTID를 온을 하셔야 되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요 레파지토리에 대한 거를 이제 테이블 형태로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nnoDB 클러스터는 크게 3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MySQL 그룹 레플리케이션이 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MySQL 쉘이 두 번째고 라우터가 세 번째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얘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그룹 레플리케이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룹 레플리케이션이 사실은 모든 이 복제와 싱크와 그다음에 멤버십 관리라든가 이걸 다 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MySQL 서버의 기존 API를 통해서 레플리케이션 플러그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API를 통해서 MySQL 서버에 있는 네이티브 소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룹의 이제 통신을 위해서 그룹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빨간색은 쓰기고 노란색은 읽기인데 이제 요구가 들어오면 쓰기는 마스터 이게 싱글 프라이머리 모드인 경우에는 마스터에 써지고 얘의 싱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리드는 여기서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기본적으로 얘가 하는 역할은 멤버십 관리 및 장애 감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복구 처리도 하겠죠. 그래서 자동 서버 페일로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탄력성 있게 확장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멤버들의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마스터 업데이트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멀티 프라이머리 노드로 놓게 되면 전체 노드가 써지는데 이때는 전체 노드를 쓰면 당연히 쓰기가 3번이 다 일어나야 되니까 데이터에 대한 컴플릿 앤 레졸루션의 시간이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쓰기에 대한 성능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훌륭한 통합성 제공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뭔가 새로 다 개발을 해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네이티브 API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InnoDB 스토리 엔진, 그다음에 GTID 기반, 그리고 얘를 뭔가 모니터링하기 위한 퍼포먼스 스키마에 추가된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쉘은 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MySQL 클라이언트를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CLI에서 이제 뭐 MySQL 치고 -u 루트 해가지고 -p 한 다음에 들어가서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그것과 별개의 새로운 MySQL 클라이언트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플러스 또 하나는 뭐냐면 관리 기능들을 많이 넣어놨다. 유틸리티 기능과 관리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MySQL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SQL 모드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SQL이 익숙하지 않을 때 쓰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걸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 모드를 제공을 하면서 좀 더 개발자 프렌들리한 클라이언트 툴로 제공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도큐멘트 스토어가 8.0에서 제공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계형 모델이랑 같이 지원하는 부분들을 X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가 돼 있고 크게 오늘 사실 MySQL 쉘의 기능이 되게 많지만 그중에 오늘 소개해 드릴 기능은 InnoDB 클러스터의 생성과 관리에 대한 API를 제공하는 부분을 이따 데모에서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틸리티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크게는 이제 업그레이드 체커라고 해가지고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할 때 이 버전에서 뭔가 맨데토리로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워닝이 뭔지 이런 사항들을 체크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MySQL 기존의 덤프 같은 경우는 싱글 스레드로 돌다 보니까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MySQL 쉘에서 제공되는 덤프 로드 유틸리티를 사용을 하시면 멀티스레드로 덤프를 하고 로드를 하셔서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우터는 사실은 굉장히 가벼운 그냥 경량의 미들웨어예요. 그래서 크게 뭐 대단한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가 이제 이노디비 클러스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싱글 프라이머리 모드,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구축이 된 모드에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마스터가 한 대가 장애가 나면 뉴 마스터가 아마 얘가 프로모션을 할 텐데, 그러면 각각의 IP가 다르기 때문에 이 IP로 접근하는 걸 뭔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라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에 투명하게 라우팅을 해주고요. 그래서 요 멤버십에 대한 정보를 캐싱을 하고 있어요. 누가 마스터인지, 누가 슬레이브인지를 캐싱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드 라이트 포트는 6446 포트고요. 리드 온리 포트는 6447 포트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디플로이 하는 걸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배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1번 방식입니다. 그래서 라우터를 별개의 레이어로 두시게 되면 이 부분이 다 네트워크 홉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한 번 더 타면 사실 디스크 IO가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잡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홉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줄수록 좋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라우터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클러스터로 접근하실 걸 권장을 드리고요. 우리는 라우터 이중화도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게 따로 두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따로도 두실 수 있는데, 라우터 자체에 대한 이중화 부분은 이제 고객 쪽에서 이중화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클러스터를 그룹 레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신 분이면 스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 텐데, 이노디비 클러스터의 MySQL 쉘에서 관리 API를 주면서 얼마나 편해졌냐면, 실제로 클러스터 생성한 크리에이트 클러스터 한 다음에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클러스터로 조인할 수 있는 컨피규어 설정을 하는 게 있어요. 컨피규어 인스턴스 하고 그 다음에 애드 인스턴스를 하게 되면 모든 클러스터가 셋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스택도 간단하고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 같은 경우에도 실제 라우터 이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일일이 컨피그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부트스트랩을 하면 자동적으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생성이 돼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동작 방식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MySQL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싱크 방식일 때는 얘의 커밋과 사실 릴레이 로그에 들어가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스터는 마스터대로 움직이고 슬레이브는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복제를 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이전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얘가 릴레이 로그가 덜 따라갔어요. 이 바이너리 로그가 커밋된 걸 아직 못 받았는데 마스터 서버가 죽어버리면 여기에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세미 싱크로너스 레플리케이션이 5.6, 5.5 요때 나왔는데, 요 방식은 뭐냐면 빅로그가 이제 얘한테 쓸 때 적어도 슬레이브 중에 내가 지정한 수의 슬레이브한테 에크를 받고 나야 마스터의 다음 작업이 진행이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에크를 2개를 넣었지만 일반적으로 세미싱크를 쓰실 때는 아마 슬레이브 하나 정도를 잡아서 에크를 받은 다음에 다음 트랜잭션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마스터가 장애가 나도 적어도 슬레이브 1번은 데이터가 업투데이트가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실 복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 나온 게 이제 세미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컨센서스 과정을 거쳐요. 합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머저리티 3개라고 하면 2개가 이제 많은 부분이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1개가 되고, 그러니까 2개가 합의가 되면 그 트랜잭션은 커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확인을 했을 때 뒤에 이 사이에 만약에 트랜잭션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때 롤백을 3번의 데이터가 싱크가 안 맞기 때문에 롤백을 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이 방식 자체는 뒤쪽에 이제 그 그룹 애플리케이션의 컨시스턴시 메커니즘을 보시면 동작 방법이 또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싱글 프라이머리 모드랑 멀티 프라이머리 모드 2개를 제공을 해요. 싱글 프라이머리 모드는 기존의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랑 동일한데 다른 건 뭐냐면 데이터가 이미 다 따라가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기존의 어싱크 방식이랑 다르지만 어쨌든 마스터 노드에만 쓰고 나머지 노드에서는 읽기만 가능한 형태로 디플로이 하는 걸 싱글 프라이머리 모드라고 하고요. 제가 사실 권장하는 건 이 모드이긴 합니다. 성능도 좋고 조금 라이트가 여러 군데 일어나다 보면 라이트에 대한 성능 디그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S1이 지금 마스터예요. 쓰기가 가능한 애고요. 얘가 장애가 났을 때 이제 2번이 프로모션을 한 다음에 아우터에서 자동으로 2번으로 트랜잭션을 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멀티 프라이머리 모드는 당연히 다 라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가 난다고 해도 이 노드로 접근했던 애만 빠지고 나머지를 2번에 전달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단 라이트가 다 모든 노드에 이루어지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컴플릿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룹 애플리케이션만 아시면 안 되고 컨시스턴시 레벨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벤추얼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벤추얼이라는 거는 얘가 인서트가 일어났을 때 얘가 셀렉트 하는 거는 요거의 인서트 일어나는 거랑 크게 상관없이 이 인서트 셀렉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로그가 들어와 있었지만 아직 어플라이 로그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는 MySQL에 반영이 안 돼 있었으니까 이런 게 거의 1초 이렇다고 해도 이런 순간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벤추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읽기가 굉장히 많고 우리는 쓰기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이벤추얼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고객사의 업무 특성에 맞춰서 이 컨시스턴시 레벨들도 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게 비포예요. 얘는 읽어가기 전에 어플라이 로그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읽기에 대한 일관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써졌을 때 여기 릴레이 로그에 들어가 있는 걸 어플라이를 먼저 한 다음에 셀렉트가 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프터는 얘가 썼다라고 하면 나머지 노드에 다 써져야 다 함께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개 노드에 다 쓰고 진행을 하는, 당연히 얘가 제일 성능적으로는 약간 저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포 애프터는 쓰기도 다 쓰고 어플라이 로그도 다 한 다음에 트랜잭션이 진행될 수 있는 거라 얘가 가장 높은 레벨이죠. 그렇지만 얘가 가장 아마도 성능적으로는 좋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또 하나 모드가 있는데 before on primary failover 이건 디폴트로 세팅이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프라이머리 노드에 싱글 프라이머리인 경우에 프라이머리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얘를 바로 프로모션을 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이 기존에 쌓여 있는 지금 로그 부분을 어플라이를 하면 데이터 컨시스턴시가 맞춰지잖아요. 얘까지 다 따라간 상태니까. 그래서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얘가 온라인이 돼서 프로모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컨시스턴시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노디비 리플리카 셋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추가로 나온 거고요. 8.0에서 제공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8.0이라기보다는 MySQL 쉘이 8.0에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8.0 베이스로 제공이 되는 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MySQL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그렇게 수동으로 설치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뭐 명령어 4줄, 뭐 마스터에서 몇 줄 이렇게 넣으면 그냥 되는데 그것도 사실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렵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자동으로 좀 디플로이를 하고 멤버를 추가를 하고 삭제를 하는 거를 제공한 게 리플리카 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동기식으로 수동으로 스위치 오버는 돼요. 그냥 레플리케이션인데 그걸 디플로이 하는 부분을 자동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읽기 확장성만 제공을 한다. 그리고 멤버의 추가랑 삭제, 설정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해요. MySQL 쉘을 통해서. 그리고 앞쪽에 라우터를 두고 라우터를 통해서 부하를 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8.0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노디비 클론이 추가가 됐어요. 스냅샷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복제를 연결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가능해졌거든요. 이게 안 됐을 때는 사실 MySQL 덤프를 뜨거나 아니면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백업을 받아가지고 슬레이브를 마스터와 거의 맞춰서 데이터를 맞춰놓은 다음에 어플라이 로그를 하고 나서 복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간소화된 거죠. 클론을 통해서. 기능을 보면 사실은 before에 있던 거는 뭐가 안 됐던 거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new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 멤버에 대한 자동 프로비저닝이 가능하고 그 프로비저닝 할 때 이노디비 클론을 사용해서 굉장히 편하게 데이터를 복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쉘을 통해서 사용자 및 복제를 자동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MySQL 라우터로 로드 밸런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라우터를 사용하시면 자동 이제 부트스트랩을 하면 컨피그레이션이 자동으로 쑥 올라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라우터 자체는 스테이트를 있으며 토폴로지 변경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게끔 제공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구사항이 있어요. 제약사항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MySQL 8 버전에서만 제공이 되는 기능이고 글로벌 트렌디처 아이디가 온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을 합니다. 이거 베이스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 조치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동으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세미 싱크도 아니고 그냥 어싱크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따라갔는지 아닌지는 당연히 수동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멀티 프라이머리는 당연히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세컨더리 멤버는 프라이머리로부터 복제한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MySQL 애플리케이션을 수동으로 작업을 하시면 멀티 레이어로도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A에서 B 서버로 복제한 다음에 B 서버를 다시 다른 아래쪽에 있는 C 서버로 복제하고 거기에서 또 2개를 달고 뭐 슬레이브를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지원이 안 되고 단일 계층 복제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은 아까 이노디비 클러스터에 쉘에서 제공하는 API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쉘에 있는 API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앞 세션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돼가지고
제가 데모를 보여드려야 돼서 이 부분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이시거든요. 아까 뭐 주로 많이 사용할 게 cluster.status, 현재 클러스터 상황 보는 거랑 그 다음에 add instance, 인스턴스 추가할 때, create instance 생성할 때, 그 다음에 없앨 때 remove instance, 다시 조인할 때 rejoin instance, 뭐 요 정도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션은 진행을 하고요.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데모가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제가 미리 녹화를 했고요. 녹화본을 틀면서 각각 스텝을 좀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창에서 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왼쪽에 보이는 창은 이따 이제 라우터를 사용을 하면 마스터 슬래브 형태로 각각 보여드려야 돼서 그때만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핑 오류를 막기 위해서 옆에 스크립트를 두고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스텝은 사실 MySQL 쉘을 통해서 배포하기 전에 작업은 서버 설치랑 그 다음에 쉘 설치, 각각의 서버를 이제 설치한 다음에 스타트를 해야 되잖아요. 디플로이 하는 부분. 그 정도가 사전 작업이 될 거고요. 이거는 사실 저는 데모 환경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데모에 맞춰서 만들었어요. 이제 샌드박스라는 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쉘에서 그걸 이용을 해서 만들었지만 일반적으로 배포를 하신다라고 하면 각각 물리 서버에 MySQL 서버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ySQL 서버를 설치를 했고요. 서버가 최종 버전이 이제 26 버전입니다. 8.0.26 버전이 최신 버전이라 그 버전을 설치를 했고요. 쉘도 동일한 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서버는 아까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타르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my.cnf의 뭐 데이터 DIR이라던가 아니면 베이스 DIR이라던가 포트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커스터마이즈 하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설치를 할 때는 지네릭 타르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요. 염 패키지 같은 건 뭐 염이든 아니면 apt get이든 그거를 패키지를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으신데 그렇게 되면 기본 데이터 디렉토리랑 my.cnf가 들어가는 컨피규레이션 디렉토리가 지정이 돼 있어요. 디폴트로.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베리어블들은 서버를 설치하신 다음에 set 베리어블 해가지고 변경하실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설치가 거의 끝나가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쉘을 설치를 하는데 쉘을 받아오는 레파지토리에 받아오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릴리즈 쉘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실제 인스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쉘 설치하는 부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제 테스트 환경을 좀 쉽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왼쪽에 이제 제가 적은 걸 보면 dba.deploy sandbox instance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걸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인스턴스를 바로 디플로이 하면 해당 인스턴스가 저 포트로 디플로이가 되고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 케이스라면 이런 걸 사용을 하셔도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루트 패스워드를 요 디플로이 할 때 지정을 해주시면 그걸로 정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스턴스가 들어나고 나서 나머지 거 디플로이 할 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인스턴스까지 디플로이를 하고 나시면 서버 세대가 이제 1대, 2대, 3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InnoDB 클러스터에서 아까 설명을 빠뜨린 게 있는데 기본 구성이 3대로 구성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센서스를 이루어질 파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머저리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홀수로 배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개로 배포를 하고 초기에 2개가 머저리티를 갖고 만약에 네트워크 스플릿 브레인 같은 게 일어나면 나머지 하나는 그게 일어났을 때 머저리티가 전체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셧다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311로 접근을 합니다. 얘는 패스워드를 저장할 거냐라는 거 다음에 치기 귀찮으시면 yes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데모 환경이라 yes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create 클러스터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 하나가 데모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InnoDB 클러스터가. 그리고 나면 얘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드 인스턴스 에딩, 그러니까 씨앗이 되는 사실 인스턴스 첫 번째 인스턴스가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리커버리 모드를 클론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카피되는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다 카피하고 나면 서버를 리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스턴스까지 들어갔고요. 세 번째 인스턴스를 추가를 합니다. 세 번째 인스턴스까지 들어가고 나면 이제 전체 클러스터의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cluster.statu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현재 클러스터의 상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프라이머리로 3311 포트인 애가 되어 있고 세컨더리가 3312, 그다음에 33132 세컨더리로 두 번째가 잡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를 장애가 나면 하나를 죽였을 때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건데 제 지금 이게 프라이머리에 접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새 이제 1, 2번으로 다시 1, 3으로 접속하셔도 상관없어요. 스테이터스 보시는 거는. 그래서 접속한 다음에 get 클러스터를 한 다음에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 거라 dba.get 클러스터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클러스터를 get에 오게 돼요. 그래서 cluster.status를 하면 3311은 미싱으로 지금 빠져 있는 게 보이고요. 프라이머리로 3312가 올라가 있는 게 뉴 프라이머리로 프로모션 한 게 보이죠. 그래서 3312를 다시 스타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를 보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온라인이 된 다음에 세컨더리로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라우터를 설치를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제 셋업하고 장애가 있을 때 뉴 프라이머리로 프로모션 하는 것까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라우터를 제가 받아왔어요. 그거를 이제 지금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부트스트랩을 해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클러스터에 있는 환경 정보를 갖고 와서 router.conf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6446이 리드 라이트 마스터에 대한 부분이고 리드 온리는 6447로 포트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를 시작을 해줍니다. 시작을 하고 나면 이제 좀
프라이머리로 접근을 해 가지고 새 DB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프라이머리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B를 지금은 시스템 DB만 보이잖아요. 거기에다가 new DB라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거를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 윈도우에서는 클라이언트 3311이 아까 세컨더리로 스테이터스 봤을 때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접속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create new DB를 마스터 서버에서 한 다음에 세컨더리에서 쇼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면 지금 new DB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게 바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데이터를 넣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 new DB에 들어갔을 때 T1 테이블이 아마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T1 테이블을 조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스터에서 데이터를 넣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하게 되면 1, 2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슬레이브에도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면 이미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조회는 3311로 다이렉트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라우터를 사용을 해서 6447을 통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얘가 어느 포트로 접근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러면 지금 3311 슬레이브 세컨더리로 잡혀 있는 3311 포트로 접근을 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new DB의 T1을 조회해 보면 아까와 동일하게 보여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싱글 프라이머리 모드에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에서 이거를 인서트 하는 거를 진행을 해 보시면 지금 에러 난 거는 new DB가 지정이 안 돼서 그런데 new DB를 지정을 하고 해보면 얘가 슈퍼 리드 온리 모드이기 때문에 인서트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데모까지이고요.